안녕하세요. 최면 심리상담사 송준영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불법 촬영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십니다. 명백한 범죄이자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담실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의 내면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그 행동의 시작점에는 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철저히 거절당해 비틀려버린 상처받은 마음이 웅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대 남성 민성님의 사례입니다. 훔쳐보는 시선 뒤에 숨어있던 왜곡된 욕망의 뿌리를 찾아 끊어내고 렌즈 밖의 진짜 세상으로 나온 그의 치유 여정을 소개해드립니다. 민성님은 겉보기엔 아주 성실한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실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그는 누구에게도 말 못한 비밀 때문에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고민은 이러했습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몰래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시달린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몇 번 실행에 옮긴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리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성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도파민 중독이나 관음증 같은 단어를 찾아봤지만 그건 범죄다, 의지 문제다라는 글들을 볼 때마다 더 깊은 수치심에 빠질 뿐이었다고요. 결국 이대로 가다간 내 인생이 정말 끝장날 것 같다는 절박함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마주 앉았을 때 민성님은 잔뜩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를 비난하는 대신 통제할 수 없는 충동 뒤에 숨겨진 결핍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본격적인 최면을 하기 전 우리는 그 충동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탐색했습니다. 민성님은 충동이 올라올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저릿저릿하면서 마치 저 사람을 내 스마트폰 안에 가두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조급함이 목을 조여온다고 묘사했죠. 저는 그 감정의 정체를 조금 더 깊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민성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단순한 성적인 흥분이라기보다는 묘한 화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안 봐주겠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렇다면 내가 억지로라도 널 가지겠어 하는 오기 같은 감정이 생긴다고 말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분의 증상은 단순한 성욕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서의 좌절과 그로 인한 왜곡된 소유욕, 즉 분노가 결합된 형태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 가설을 바탕으로 최면을 통해 그 뜨거운 신체 감각의 뿌리, 즉 최초의 사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깊은 트랜스 상태에서 민성님은 가슴의 뜨거움과 손끝의 저릿함을 따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14살 중학교 시절의 어느 교실이었습니다. 민성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좋아하던 여학생에게 용기를 내서 편지를 줬는데 그 여학생이 친구들과 그 편지를 돌려보며 비웃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얘가 나 좋아한대. 소름 끼치지 않냐? 라며 조롱했고 민성님의 편지는 구겨져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면 상태의 민성님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당시의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가슴이 불타는 것 같고 너무 창피한데 동시에 너무나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날 무시해? 날 벌레 취급해?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내가 널 마음대로 할 거야. 네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널 지켜보고 내 마음대로 널 소유할 거야.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순수한 욕구가 처참히 짓밟힌 그 순간 소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방어하기 위해 잘못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통해 상대를 통제하고 소유한다는 왜곡된 보상 심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은 비참한 현실에서 도망쳐 자신이 주도권을 쥐는 가상의 세계로 숨어드는 그 아이만의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원인을 찾은 후 우리는 민성님이 성장하며 겪었던 유사한 거절과 무시의 기억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분노한 소년 파트를 만났습니다. 그 내면의 존재는 내가 먼저 저들을 찍어서 내 폰에 가둬야 무시당하지 않아 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민성님은 그 소년에게 다가가 이제 괜찮아. 훔쳐보지 않아도 굳이 소유하려 애쓰지 않아도 우린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상담이 거듭될수록 민성님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선생님, 셔터를 누르는 순간의 쾌감은 사실 내가 너를 이겼어라는 비열한 승리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비명이었다니 참 슬프네요. 이 감정이 해소되자 비로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타인은 몰래 가져야 할 사냥감이 아니라 동등하게 소통해야 할 존재라는 당연한 사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회기, 우리는 다시 한번 미래를 점검했습니다. 1년 뒤 지하철에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마주치는 상황을 상상해 보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10점 만점에 10점만큼 강렬했던 그 충동이 이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민성님은 눈을 뜨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저 사람 참 아름답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걸 훔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0점입니다. 훔쳐봤자 그건 껍데기일 뿐이고 진짜 충족감은 눈을 맞추고 대화할 때 온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상담이 종결되고 계절이 바뀔 무렵 민성님에게서 반가운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저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몰래 사진이나 찍으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혔겠지만 이번엔 용기 내서 말을 걸었고 거절당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다가갔더니 진심이 통했습니다. 진짜 사람의 온기를 느끼니 가짜 이미지 따위는 이제 시시해서 쳐다보지도 않게 되네요. 사랑받고 싶었던 간절함이 거절의 상처를 입고 괴물 같은 욕망으로 변질되었던 시간들. 하지만 그 두려운 껍질을 깨고 상처받은 아이를 안아주었을 때 비로소 그는 훔쳐보는 자가 아닌 사랑하는 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남들에게 말 못할 충동이나 습관으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당신이 악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아프게 비틀려버린 마음의 구조신호일지 모릅니다. 감정은 억누르면 왜곡되지만 마주하고 풀어내면 본래의 순수한 생명력을 되찾습니다. 민성님처럼 당신도 그 굴레를 벗고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